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유권자들 선택의 시간이 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시장 선거전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초접전입니다. 오차 범위 내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한세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시장 선거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당연시 돼서 또 오히려 흥미가 떨어지는 지역이 대구였는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인물을 강조하는 이른바 김부겸 후보, 네. 이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강조할 수가 있죠. 반면에 또 이제 추경호 후보는 지금 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걸 또 이념적으로 더 강화하면서, 아니 대구만큼은 우리 못 넘기겠다. 네. 이게 사수하겠다. 이런 또 이제 보수 재결집을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과제는 딱 이 성격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선거라는 것은 어떤 분노로 지지층들을 결집을 하느냐, 아니면 이해관계로, 이익으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느냐. 지금 이제 김부겸 후보는 뭐 큰 덩어리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최하위 경제 성장률, 이게 이제 이른바 GRDP. 대구 시민들의, 그렇죠, GRDP, 대구 시민들의 또 이 레스건이죠. 한숨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큰 선물 덩어리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른바 추경호 후보가 강조하는 뭐 공소취소라든지 셀프 면죄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반 이재명 정서가 극대화되느냐. 네. 이게 이 대구 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는 뭐 당락보다도 득표율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흥미가 떨어졌었죠. 근데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만큼 선택지가 좀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정말 누구 선택할까?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녹화 날인 오늘 기준으로 이제 20일 꼭 딱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변수, 뭐 작은 돌발 이슈 하나에도 표시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됐는데, 자, 대구시장 선거전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선거는 네. 예상하지 못했던 설화. 박영께서도 아시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죠.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뭐 10,000명의 10만 명의 유권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설화가 저는 대구에서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워낙 민감한 지역이니까. 두 번째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더 단단하게 뭉치느냐.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유권자들이 대구에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느냐. 아니면 그래, 이건 아니지. 그 대통령이 뭐 면죄부, 그건 아니다. 이게 더 강하게 작동되면 추경호 후보 쪽으로 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무게가 어디에 실리느냐. 김부겸 후보의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냐, 아니면은 이 공소취소 등을 포함해서 그래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만큼은 안 된다, 이 절박함이 통하냐. 저는 마지막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래도 보수의 마지막 이 마지노선을 위해서 나서주는. 그래서 서문시장 또 방천시장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입니다. 이건 뭐 무시 못하거든요. 구미 가서 또 구미 김천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막판에 또 인적 지원, 또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원설이 있다면 또 우리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청와대에 계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또 울산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원 사격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호불호가 걸릴 수 있거든요. 자칫 네. 잘못하면 최근에 이제 공소취소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정서가 불거질 수 있고. 역효과가 날 수 그렇죠. 있다. 뭐 최근에 이제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표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부겸이죠, 겸이죠. 근데 이게 뭐 글쎄요, 이제 이게 도움되면 좋은데, 네. 평선 책방 안 왔죠요? 박영훈 기자, 네. 취재 안 했죠요? 지금 누구 성대모사를 내신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아, 예. 좀 알아들으세요.
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해도 케이크처럼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TBC 사랑은 뭐 많은데 예. 몰라주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누군가가 이게 선거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또 배추도사는 제가 또 대구를 누비면 다 좋아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국민 배당금 논란이 시작됐는데 네. 선거판이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뭐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예. 당연히 뭐 야권 후보들 연일 맹공하고 있는데 여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것 악재죠. 같습니다. 악재죠. 제가 선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AI다. 네. 뭔 소리야? AI 이 전수석은 하정우 전수석은 부산 북갑에 가 있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AI다. A는 선거는 앵거, 분노. 네. 분노를 자아내면 안 돼요. 선거 때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I, interest.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 1,500만, 1,600만 개미 투자자들인데 국민 배당금 비명이 나옵니다. 당연히 뭐 주식이 좀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요. 이게 아닌 거죠. 네. 이게 국민 배당금을 이 반도체 산업의 수익을 가지고서 국민 배당금 성격으로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뭐 투자를 하자, 예산을 네. 투입하자.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방선거 지난 뒤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또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또 7월 달에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순간 그 날짜에 이 블룸버그에서는 네. 3대 이슈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의 이 바이오텔리티, 이 변동성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아니 이걸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콕 집어서 이제 사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박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이슈는 또 이슈로 덮어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뜩이나 지금 영남권에 정청래 대표의 오빠 논란도 있었고 설화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거 때는 부자 몸 조심한다고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딱 터져버리면 청와대 발 악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를 꾸렸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전면에 또 나섰습니다. 네. 원톱 선대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던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당 내부에서 당장 또 반발 기류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뭐 불참까지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 수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안 되죠. 힘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런 어수선함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좀 가라앉아 가던 장동혁 대표를 또 미국 방문해서 또 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살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셀프 면죄부 이 공소 취소가 그냥 살려버린 거예요. 네. 보수가 재결집하고 그 전까지는 후보들도 끓였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뭐 개소식을 논다든지. 그런데 이게 공소 취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뭔가 연설을 하려고 해도 내키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장동혁입니다. 대통령의 이 공소 취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 사랑한다. 예찬이 잘하고 있어. 비슷한 강민정 대변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제가 사랑하는 방송은 TBC입니다.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조금 뭐 힘을 받았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가 네.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소취소 이슈가 불거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과 충청권인데 여기는 더 큰 이슈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윤어게인. 가뜩이나 지금 공천한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윤어게인 공천을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중도층 이탈한 중도층이 중도 보수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한 표, 두 표 정말 이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 또 다시 재활성화되는 행보 자체가 후보자들에게는 특히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원톱 선대위가 아니라 원팀 선대위가 필요한데 그럼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자, 소장님 저 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6선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어요. 뭐 자타 공인하는 예. 친명 대표적인 친명 의원인데 사실 이번 그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전당대회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권리당은까지 이제 참여를 했으니까요. 민주당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뉴 이재명의 승리, 친명의 승리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좀 더 민주당 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김태년 또 이제 박지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정치 12단 이야기도 하지만 네. 또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워낙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과의 관계들을 또 국회의장 하고 싶다는 거죠. 강한 의지를 또 피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속내는 그래도 나와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부 내에서는 자장 역할을 했던 정성호, 사법연수원 깐부. 네. 그리고 또 본인과 계속해서 정치 역정을 함께 해왔던 누구? 조정식. 지금 조정식 의원의 경우는 다선 6선이지만 상당히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결정적인 순간 지난번에도 국회의장 물망에 유력하게 올랐지만 결국은 우원식 우원식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번만큼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돌다리를 또 2번, 3번, 10번을 두드려 준 거예요. 왜냐? 청와대 정무특별보좌 떡하니 그 자리를 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다? 조정식에게 맞습니다. 조정이 네. 됐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제 곧 되겠죠. 보수 정당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상당히 네. 유연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합니다. 지난 2024년 이른바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 때도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정식, 정식이 형! 그래서 형인가요? 네. 뭐 동생이면 어떻고 형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형이죠. 영훈이 형! 아, 제가요? 해세요. 형 해. 지난번에 또 이승엽 성대모사로 지금 예. 또 화제 인물로 떠올랐잖아요. 왕왕왕왕. 아니 그래서 예. 이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는 또 부담 요인일 수 있겠지만 또 국회의장으로서는 부담 요인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인물 그 자체가 유연한 본인 스스로가 이번 국회의장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만들었던 그 영상에도 조정하면 조정식입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여야 협치가 사라졌던 국회에 22대 국회 후반기에 그 조정의 의미를, 협치의 의미를, 또 대화와 타협의 의미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조정식이 아닐까라는 네. 기대도 한번 가져봄직합니다. 협치는 강화되겠지만 네. 입법부의 또 견제 기능은 또 조금 소실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걱정도 되긴 합니다. 그거는 이미 정권을 가져가고 이 집권 여당이 거의 200석에 가까운 사실상 범여권을 다 포함하면 그 순간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예. 집권 여당 대표로는 최초 처음입니다. 경상북도 울릉도를 방문했어요. 뭐 선거판에서 당 대표가 못 가는 곳이 없겠지만 조금 의외의 깜짝 방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동진 전략의 의미도 네. 있고 또 이른바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향후 이제 연임하는 당 대표 또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까지도 강화하는 그런 이 시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납득은 안 가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차라리 포항을 가든지. 아, 포항. 왜냐하면 좀 더 이 동진 전략에 굵직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대구를 가든지 그 이야기가 그 말이 별로 지금 영남권에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였어. 결과적으로 뭐다? 울릉도 트위스트가 된 거죠. 울릉대는 울릉도라. 저는 독도가 또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간 게 아니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로 방한을 해요. 안동에서 정상회담이 아니 그런데 차라리 그럼 안동역에서 가서 좀 뭔가 한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 역할을 좀 하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이 정청래 대표가 중국어도 좀 하잖아요. 니 똥뿌동
써서 니 버스 마.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그러면 거예요 방금? 아니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울릉도 트위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상하이 트위스트를 하든지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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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든지 그렇게 이게 왜냐면 노래를 2소절 이상 하면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돼요. 제가 그래서 끊은 거니까. 그런가요? 가사를 몰라서 지금 혹시 지금 약간 저는 너, 그렇게 생각했죠. 너 노래를 안 부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이 영남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기색이다 보니까 하다 그러면 울릉도까지 갔냐. 그래서 저는 좀 정청래 대표가 이런 행보, 선거 행보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네. 오히려 가려면 최근에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전북을 갔어야죠. 전주를 갔어야죠. 지금 김관영 지사가 예, 그렇죠. 무소속 출마를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등 지금 정청래 대표 연대 책임을 져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특파에서 지금 참 이례적인 상황. 이런 적이 없었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또 이 호남 지역을 파고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호남은 괜찮은가요? 네. 정말 박근혜 이 대통령의 이 명대사 아닙니까? 대전은요. 네. 이것처럼 정말 호남은요. 전북은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울릉도라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 전북의 전주나 이런 곳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파장과 갈등이 커요. 네. 여수, 순천, 구례, 화순, 나주. 그렇다면 이런 지역 들어가면서 또 민심을 더 다독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울산 지방선거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성대모사 안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